아는 기자, 아자 국방부를 취재하는 곽정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곽 기자, 오늘 북한이 쏜 화성 17형 성공 맞습니까? 네, 우리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사실상 성공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일본 방위성이 포착한 오늘 북한 미사일의 비행운인데요. 궤적이 꽤 선명하게 보이네요. 네, 그만큼 일본에 근접을 한 거죠. 69분 정도 비행한 오늘의 북한 미사일, 재원을 살펴보면 음속의 22배로 고도 6,100km까지 고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을 세워서 높은 각도로 발사를 한 건데요. 지난 3월 71분의 비행 이후 두 번째로 채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북한은 보름 전에도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쐈는데 그 당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도는 3배 이상 높아졌고요. 속도도 ICBM으로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빨라졌습니다. 당시에는 탄도 분리까지만 되고 실패를 해서 우리 군 당국은 정상 발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거리상 탄도 2단 분리 후 낙하하는 모습까지 모두 레이더에 잡혔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한 번 쏘면 이 서부의 LA부터 동부 워싱턴, 뉴욕까지 미 본토를 다 공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탄두 부분에 있습니다. 탄두 안에 보면 이렇게 다탄두 형상을 하고 있죠. 이 안에 두세 개의 폭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화성 17형이 정상 각도로 날아가는 데 성공했을 경우 1, 2단 분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우주 공간이나 타격할 목표 지점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한 번에 여러 발로 갈라져서 동시에 여러 지점을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 겁니다. 자, 이게 들어보니까요. 네. 이 비행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이 기술이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성공을 한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미사일이 이렇게 마하 22의 속도로 하늘로 올라가면 수천 도의 고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만약 그 열이 미사일 안쪽까지 들어가면 전자장비나 기폭 장치가 녹아버려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오늘 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탄두가 포착이 된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000km 고도에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면서 재진체가 전혀 소실되지 않은 상태로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1,000km까지 지점까지 날아가는 것은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미국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고는 한미가 연합으로 전투기를 띄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군의 F-35A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을 했는데요. 특히 우리 공군의 F-35A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이동식 발사대 테레 모의 표적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 첨단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 F-35A를 동원해서 대응을 했다는 건 우리 군이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은밀히 북한 화성 17형의 발사대에 접근해서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F-35A가 이렇게 모의 표적을 가져다 놓고 타격 훈련을 한 걸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화성 17형까지 성공했다면 이제는 핵실험 말고는 다 한 거 아닙니까? 보름 전에 북한이 화성 17형 발사에 실패한 뒤 오늘 재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번 발사를 사실상의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이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니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력 도발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 전에 미국을 더 정확히 타격하기 위해서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는 방식으로 몇 차례 다양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곽정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